야, 이 봐라, 이 봐라. 야, 환장한다. 와우, 그랜저. 자, 안녕하십니까, 토요브로입니다. 자, 저는 지금 신형 그랜저 GN7 3.5를 시승하고 있는데, 자,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소리. 누가 봐도 자연흡기 엔진이 기반으로 된 3.5 가솔린 차량인 걸 가면 느낄 수가 있는데, 우선 먼저 지금 여기 좀 약간 좀 비포장 도로거든요. 그냥 비포장 도로를 한번 제가 한번 살짝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이제 주행을 해볼 텐데. 교차가 큽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현재 기온은 7도예요. 이제 보이시나요, 지금? 굉장히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좀 팔당 옆쪽 길인데 여기도 좀 노면이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야, 이런 길을 이 속도에 이렇게 편안하게 주행했던 적이 있었었나 싶을 정도로 방지턱이 좀 높은데, 방지턱 넘는 느낌이 운전자의 규칙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다 보니까 그 느낌은 나지만, 아무리 높은 과속 방지턱을 넘더라도 차가 지금 올라가서 떨어져, 그 느낌을 운전자한테 정말 솔직하게 전달해 줍니다. 솔직하게 전달해 준다는 게 뭐냐면, 솔직하게 전달해 주지 않는 차량들은 뭔가 쿵하죠. 운전자의 허리와 하체에게 정말 약간 좀 저질스러운 더러운 느낌을 줘요. 하지만 이 녀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직한 느낌을 줍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나 올라갔어, 내려갔어. 운전자가 정말 딱 원하고자 하는 그 승차감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승차감이 가장 좀 이슈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 자체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디자인 자체는 정말 우리들이 정말 원하고 원했었던 그랜저의 디자인을 띠고 있는데, 길이 같은 경우도 전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넓어졌어요, 전장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그동안 알던 그랜저의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외관적인 느낌을 봤을 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찌건 간에 운전자가 주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일단은 뭐 정숙성이라든지, 특히 요번에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면서, 보통 이제 뭐 스포츠카들한테 프레임리스 도어가 많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프레임리스 도어가 잘못하면 외부의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또 더불어서 이 녀석은 어찌건 간에 스포츠카들보다는 공기저항 개수가 좀 많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풍절음이나 외부의 소음이 좀 잘 들리지 않을까. 굳이 그랜저의 프레임리스 도어가 웬 말인가. 근데 굉장히 정숙합니다. 지금도 또한 이제 타이어에서의 노면 소음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차량이 스티어링 휠에서도 떨림이 없고, 지금 보세요. 지금 일단 시트부터 또 말씀을 드리면, 시트가 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시트들 중에서도 예전 같은 경우는 시트가 좀 크면요, 이 사이드 볼스터 옆구리를 잡아주는 느낌이 좀 덜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트가 편안하면 운전자의 몸을 잘 잡아주지 못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랜저 시트는 제 키 다 아시잖아요. 185cm인데 허벅지 충분하죠. 그러니까 온몸을 정말 넓은 소파가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편안한, 그러니까 스포츠성이 정말 담긴 아주 편안한 소파에서 앉아서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좀 신박하게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요, 너무나 편안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IC로 나가고 있는데, 자, 조금 빠른 속도로 돌아도 일단 스티어링 휠이 지금 컴포트 보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느낌이 약간 좀 외관에서 봤을 때나 3.5 자연흡기라는 그냥 파워트레인만 생각했을 때 약간 스티어링이 좀 묵직하지 않을까? 스티어링 휠과 악셀 페달 느낌이 굉장히 좀 묵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스티어링 휠하고요, 이 악셀 페달 느낌이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전장이 5m가 넘는 차량임에도 운전자가 차량을 컨트롤하기 굉장히 좀 쉽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연흡기 엔진들이 터보 엔진과는 다르게 악셀의 반응 느낌이 조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요, 물론 터보 엔진만큼은 아니지만 풀악셀을 딱 가져갔을 때 엔진에서 반응하는 속도가 옛날의 자연흡기보다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악셀을 밟았을 때 바퀴까지 동력이 전달되는 그 느낌, 그 타이밍이 전보다는 좀 빠르다 보니까 의외로 연비는 좀 괜찮아요. 육중한 무게기도 하고 길이가 또 길고,
그리고 또 사륜구동까지 거기에 플러스 20인치 휠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이즈에서 막 이렇게 스포티하게 이런 식으로 막 고RPM을 가져가면서 주행을 했을 때 옛날에는 연비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이 녀석은 고속 연비 자체는 한 10 정도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차가 좀 밀리니까 제가 한번 또 실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실내라는 게 내가 맨 처음에 눈을 보고 봤을 때 인테리어를 봤을 때 첫 느낌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주행을 하면서 운전자가 과연 어느 정도의 직관성의 편리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운전자의 시야에도 이런 다양한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정보들이 잘 보이는지 그런 시인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그냥 실내를 바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뭐냐면 12.3인치 클러스터, 12.3인치 디스플레이 자체는 항상 뭐 시인성은 좋습니다. 시인성도 좋고 뭐 워낙 화면이 크다 보니까 정보 전달도 상당히 좋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쓰다 보니까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중심이라는 딱 그 시야에 딱 알맞게 그런 시인성이 보이는데 현대는 항상 이게 좀 평평해요. 저는 그 부분이 옛날에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있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는 이 부분이 오히려 운전자 중심이라서 약간 좀 그 부분은 이것도 좀 틀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뭐 조작을 한다, 주행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주행 중에 내가 내비게이션의 길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한 감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 스티어링 휠, 사실 다른 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레이아웃들이 기존 풀체인지 되기 전 모델 그랜저와 약간의 좀 유사한 면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랜저만의 레이아웃 자체는 그랜저 IG 때부터 조금씩 이어져 온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스티어링 휠 자체만으로도 예전에 우리 그 각그랜저의 그 사각형 이런 가운데 이런 사각형 형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좀 각그랜저의 향수가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좀 반갑고 계속해서 눈길이 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스티어링 휠의 두께감은 두툼하지 않아요. 독일 3사 브랜드에 좀 익숙해 주신 분들이 만약에 그랜저 스티어링 휠을 잡는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얇은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스티어링 휠의 이 위쪽 공간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클러스터의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 약간의 제가 좀 느끼기에는 택시 매다기 같은 느낌도 좀 있지만 어디 보면 또 아우디의 A6 모델과 좀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주행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온도 조절할 때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화면 크기가 너무 커서 너무 좋아요. 제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다 터치 공조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팰리세이드에서도 제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 터치되는 그 버튼 하나하나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주행 중에 터치가 상당히 편하다. 그리고 햅틱 반응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이제 취급하는 터치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픽은 뭔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겠지만 그 약간 좀 작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10.25인치예요.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얘 12인치, 얘 10인치. 이 세 개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에게 정말 정보 전달을 확실하게 해주고 버튼의 직관성도 상당히 살아있다는 점.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행 중에 내가 막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바람색이 올려야지, 아니면 온도 내리고 온도 올려야지, 통풍 시트 켜야지, 열선 시트 켜야지, 이런 부분들, 공조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버튼 직결감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운전자 중심 각도의 세팅은 아니지만 레이아웃은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한 레트로한 감성, 그리고 이런 화면들, 버튼들, 기능들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느낌, 트렌디한 느낌, 이 두 가지가 클래식함과 미래지향적인 느낌, 이 두 가지가 잘 공존하는 고급스러운 실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차를 보면은 이쪽 센터가 굉장히 좀 아래쪽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약간 좀 그 감성을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요즘 차들 보면 되게 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요새는 이제 기어노브가 다 이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랜저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처럼 기어노브가 이제 이쪽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변속이 없다 보니까 이 공간을 굉장히 넓게 해놨어요. 진짜.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거 핸드폰, 스마트폰 놓는 위치 정말 편하고,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막 여기 꽂는 차도 있고 앞에 안쪽에 꽂는 차 있고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딱 던져놓고 바로 뭐 또 확인할 수 있고 요런 부분들, 그렇다고 뭐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편안하고, 특히 이게 너무 센스 있는 것 같아. 이게 보시면 일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컵홀더 두 개가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일로, 하나는 일로.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고 둘이 마주칠 일도 없는 거야. 이게 같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빼기가 살짝 좀 걸리적거리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건 운전자건 백이 너무 좋다는 거. 이 주행을 할 때 이 사이드미러 시야라든지 전방에 대한 시인성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진짜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나무랄 데가. 특히 또 요번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이게 하이패스로 카드도 넣을 수 있겠지만 ELG 카드 없거든요. 카드 없는데도 저 고속도로 막 달린 게 뭐냐면 카페이가 현대하면 또 카페이 하면 별로 쓸모짝이 없는데 또 임박한 기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카페이가 이제 하이패스랑도 연동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카드가 없는데도 이 차량에 카페이에 등록된 그 카드로 하이패스가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랜저에 충실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차량은 뭐 기본기에 충실하다, 고속주행에 충실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랜저 자체에 충실한 차량이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K8에서 제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극찬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새로운 기능인데 굉장히 느낌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뭐 차량이 오르막길을 갔거나 내리막길에 따라서 먼저 업 시프트를 자동으로 해주고 다운 시프트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한테는 그 느낌이 조금씩은 전달되지만 사실 이 반응이, 이 시스템이 적극적이다라는 느낌은 그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은 뭐냐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변속이 되는 느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속에서는. 그러니까 RPM, 고 RPM에서의 만큼은 확실히 변속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 저 RPM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운전하게 되면 변속이 되는 그 느낌을 굉장히 적게 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운전자에게 최적의 안락함과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선사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좀 그랜저 승차감에서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잔진동이 있죠. 그러니까 작은 요철 때문에 살짝 일어나는 그 범프의 간격이 작은 요철들을 만났을 때 이 스프링, 리범프가 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은근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리범프가 되는 속도가 짧게 되면 굉장히 너무 출렁출렁거리는 승차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편리하다고, 편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상당히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잔진동 같은 경우에서 약간의 적은 요철을 만났을 때 그 진동들을 어떻게 상쇄시켜 주냐면, 이 스프링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프링에서 수축이 돼서 다시 팽창할 때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 느낌을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이게 너무 빠르게 되면 스포츠카들처럼 하드한, 너무나 하드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었겠지만, 팽창이 되는 걸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풀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요철에서도 원상복귀되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빠르면서, 고속도로나 대교를 타게 되면 그 요철들이 구간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규칙적인 요철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 주행했던 이런 노면이 불규칙한 국도에서는 정말 불규칙하잖아요. 언제 장애물을 느낄지 모르고 언제 요철을 느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1번 장애물을 넘고 나서 2번 장애물을 대처할 때 그 시간 안에 차량의 밸런스를 계속 잘 유지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랜저에 적용된 전자식 프리뷰,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옵션을 넣어야만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전자식 프리뷰 서스펜션,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을 그랜저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랜저의 가장 큰 핵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 진짜 이 스티어링 휠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확실히 3.5, 300마력이 넘는 이 3.5 자연흡기 엔진의 이 운동 성능 자체는 아주 민첩하진 않지만 운전자에게 일상의 운전의 즐거움을 주기에는 충분하고요. 더불어서 그랜저 하면 사실 또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랜저 하면 또 4기통보다 6기통이지 않겠습니까? 이 6기통, 이 자연흡기 엔진 사운드를 들으면서 그랜저를 주행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그랜저한테 진짜 그랜저를 만난 거라니까요. 속도도 잘 올라가고 가속감도 나쁘지 않고요. 진짜 이 5m가 넘는 이 전장인데도 액티브 리어 휠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도 아니에요. 액티브 리어 휠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옆에 G90에서도 최초로 적용이 됐죠. 약간 뒷바퀴가 약간의 뭐 5도라든지 약간 5도에서 10도 정도 꺾이면서 큰 전장이 긴 차량들이 유턴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코너링을 돌 때 차량이 잘 따라오게끔, 운전자가 타격을 주는 핸들링만큼 차량이 잘 따라오는 그런 도움을 주는 기능인데, 사실 뭐 그랜저에서는 그런 기능을 기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격도 있는데. 이 5m가 넘는 전장의 긴 차가
코너링을 돌 때 그런 기능 없이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돌아준다는 거. 물론 당연히 액티브 리어 휠 시스템이 있는 차량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특히 유턴할 때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 그랜저라는 딱 지금 GN7 그랜저 사이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코너링과 적합한 회전성을 좀 보여줄 수 있게끔 세팅이 잘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오늘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랜저를 한번 느껴봤습니다. 물론 뭐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넌 또 장점밖에 얘기하냐, 단점 없냐. 근데 뭐 사실 단점을 느낄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으로서 느낄 새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랜저의 작은 세세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좀 더 느끼다 보면 단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그랜저 자체만으로의 그런 반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차를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각 그랜저서부터 그랜저 XG 모델까지가 저에게는 좀 그랜저다운 그런 감성이 느껴졌었던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TG라는 모델, HG, IG 모델까지 봤을 때 사실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소나타와 그랜저의 네임밸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중간에 끼면서 현대자동차가 좀 그랜저라는 플래그십 모델을 약간 좀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소나타, 물론 주행을 하게 되면 소나타나 그랜저나 체급 차이는 분명히 나지 않습니까? 그 체급 차이를 떠나서 그냥 차량을 딱 눈으로만 바라보고 앉아서 주행을 했을 때 물론 체급 차이는 느껴지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옛날의 그랜저 감성이 없었어요. 사실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 슬로건도 그랬고, 이 그랜저 GN7를 출시하면서 얘기했었던 그 예전에 각 그랜저의 명성, 그런 자신감이 실제로 제가 이 녀석을 탔을 때 너무나 느껴졌기 때문에 요번 그랜저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승차감 좋죠.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진짜 이거 독일 차들, 항상 독일 브랜드, 특히 BMW한테 부러웠던 느낌들은 뭐냐면 BMW처럼 시대에 맞게끔 그 헤리티지와 아이덴티티를 잘 계승하는 인테리어의 감각들이 정말 좀 부러웠었거든요. 하지만 요번 그랜저에서 그게 정말 느껴졌었고, 2열 뭐 국산차의 그 2열 뭐 따라올 수 있는 브랜드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널찍한 2열 공간과 특히 드디어 이 플래그십 모델 하면 2열에 암레스트 내렸을 때 이 암레스트에서 시트 조절하고, 그죠? 그런 느낌들, 그게 바로 플래그십, 그게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던 고급차 감성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요번 그랜저에 다 잘 넣어줬고, 그리고 널찍한 트렁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SUV와 전기차가 판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 아빠들의 정말 워너비, 그리고 오너 드리븐의 목적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오너 드리븐으로서의 적합한 사이즈면서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차량을 선택하고 싶다고 하시면 요번 그랜저 너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K8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젊은 감각에만 좀 치우친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그랜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20대한테는 정말 안 어울려요. 30대 초중반은 좀 안 어울립니다. 하지만 30대 후반서부터 50대들이 이런 불규칙한 대한민국 노면, 더불어서 사계절 날씨가 뚜렷한 이 대한민국에서 주행을 하기에 이 그랜저 한 대만으로도 우리들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녀석이지 않을까. 거기에 3.5 터보 사륜 모델이니까 얼마나 든든하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 GN7 모델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지금 파워트레인은 2.5가 있고요. 2.5 같은 경우는 뭐 프로션 하게 되면 5,200만원, 그리고 제가 오늘 탄 3.5 사륜까지 끼게 되면은 5,600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하게 되면 5,700만원, 5,800만원까지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요번 그랜저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파워트레인은 크게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랜저 자체만으로 상품성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그랜저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요번에 그랜저를 보면서 정말 새롭다, 와 대박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그랜저, 하지만 그동안에는 그 그랜저의 느낌을 좀 우리가 잊고 있었다가 사실 우리가 알던 그 그랜저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가웠던 그런 모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2.5건 3.5건 하이브리드건 여러분들 선택이 몫이겠죠. 차량을 유지하는 경제면을 봤을 때는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가장 적합하겠지만
우리가 또 그랜저 하면은 옛날에 딱 6기통 V6 엔진의 다크렌저를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요번 제가 오늘 탄 3.5 모델만큼은 전기차 시대를 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내연기관의 그랜저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내연기관 마지막 시대 속에서 이 그랜저라는 차량을 정말 잘 느껴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3.5 가솔린 차량이 굉장히 그랜저의 감성을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이브리드 괜찮아. 2.5 괜찮은데 그랜저 탈 거면 3.5 가라. 3.5 다 좋다. 좀 끌 때. 이야, 끝장나네.